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하고 영양사가 되는 과정에서 진로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하는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은 영양사만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총 제가 정리한 거로는 7가지로 진로가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냥 식품회사, 두 번째로는 연구원, 세 번째로는 공무원, 네 번째로는 상담영양사, 다섯 번째로는 임상영양사, 여섯 번째로는 다이어트 코치, 일곱 번째로는 산업체 영양사로 제가 들 수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식품회사입니다.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양사, 식품영양학과 우대인 분들이 되게 많이 뽑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 가게 되면은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품 쪽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어서 식품영양학과를 굉장히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영양학과 말고도 식품공학학과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반 회사원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 식품회사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셔서 많이 배우시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연구원인데요. 제 주변에 연구원 되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연구원이 되려면 대학원에 가서 좀 석사를 따거나 아니면은 좀 필요한 자격증을 갖게 되면은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조금 많은 좀 학력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근데 나는 꼭 취업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공부를 더 안 하고 일반 회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무원이에요. 되게 메리트가 뭐냐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식품위생직하고 영양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무원 쪽에 영양사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티오도 적고 빨리 취업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일반 영양사를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안정적이고 좀 공무원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식품영양의 큰 메리트인 위생사나 아니면은 공무원, 보건직으로 가실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전문적인 학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무원을 준비하더라 구급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공무원 준비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담영양사가 있어요. 상담영양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백화점, 마트 이런 경우에서 많이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도 그쪽을 좀 할까 하다가 왜냐면 인센티브가 좀 있더라고요. 마트나 아니면 다른 쪽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영양사야 고유의 업무를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판매에 조금 관심이 있다, 다른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상영양사가 있습니다. 임상영양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 일을 했고 제 꿈이 임상영양사였잖아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석사를 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좀 대학병원에서의 좀 정해진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뽑힐 가능성이 커요. 제가 저번에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계속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계셨고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좀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한번 일을 해보시면서 공부하는 것,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다이어트 코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코치 같은 경우는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그 자격증을 되게 우선시하세요. 왜냐면 영양도 챙겨야 되고 심지어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선배가 갔던 데는 주비스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주비스 같은 경우는 식품영양학과 출신들을 굉장히 우대하고요. 연봉도 높아요. 연봉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힘이 좋다라는 거.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고객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주비스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되게 좀 지원해볼까? 상담 영양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그냥 임상 영양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질병에 대한 상담이나 코칭들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만족을 했었고 아예 다른 건으로 틀었던 경우입니다. 마지막 7번째 대표적인 영양사의 진료죠. 산업체 영양사입니다. 산업체 영양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급식업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대기업 아홉은 LG기업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삼성, 현대 이런 쪽으로 되게 많았어요. 저희 때는 아홉에 취업했다 그러면은 대기업이다 완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삼성 쪽에서는 웰스토리가 있었는데 그쪽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영양사는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던 게 한화나 아니면은 동원 쪽 이런 쪽을 많이 지원했었고 아라마크였나? 그런 외식업체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빨리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산업체 영양사를 이제 하면은 굉장히 좀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나 관리, 영양사의 대표적인 산업체에 대한 진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전통원이 강하다 보니까 비추하지는 않고 이쪽에서 일해보시는 것도 영양사 경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7가지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직장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잡코리아 사람이 일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분들은 널스잡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식품영양학 같은 경우는 영양사 도우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알바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영양사 구입, 조그만한 중소기업, 영양사 공동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잡코리아에 뜨지 않고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고 아니면 조그만 데서 좀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사 도우미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잘 올라와요. 솔직한 후기들 있잖아요. 이 업체 가지 마세요. 여기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 그쪽에서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직군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진로가 딱 정해지지 않고 어떤 곳을 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성격과 내 적성을 좀 나열을 해보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진로 쪽을 좀 맞는 쪽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양사에 지금은 종사하진 않지만 영양사라는 전문 직종이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반 학과를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같은 직종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고려를 해서 급식업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사업 아니면은 그냥 일반 회사 이쪽을 지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진로나 적성 그리고 재능들을 잘 살려서 천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